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미국발 이슈가 있었고, 일본에서 압박하는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는 그냥 상승을 방해하는 정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섹터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강한 섹터인데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 있죠. 그래서 하단 부근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저점에서 들어온지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쉬었죠. 크게 밀리질 않아요. 보시면은 크게 밀리는 게 없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밀려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정말 참 짱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밀렸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얘네는 밀리 타이밍에 워낙 짱짱하게 잘 버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26,8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렸다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해서 얘기할 게 없네요. 미국에서 조금 우려감 있다 이런 게 나와도 우리나라만 밀리지 미국은 안 밀리죠. 요즘 보면 보시면은 그럴 것 같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나스닥은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 싶은 캔들 모양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8200포인트를 깬다라고 깨고 종가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좀 밀릴 수는 있겠죠. 밀려봐야 8100포인트 전후 여기 흔들기 정도 나오겠죠. 그래봤자 한 100포인트 정도니까 120포인트 요 정도니까 그래봤자 많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 나올 수는 있다. 8000포인트만 유지해줘도 강한 거고, 여기 이탈해도 7800만 유지해주면은 다시금 언제든지 올라갈 힘은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그렇게 엄청나게 집중할 게 없어서 우리나라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이슈로 치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 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WTO에서 이제 기존에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WTO 상소기구에서 이제 이거는 오바마 시절입니다. 트럼프 시절 아니에요. 2012년에 이제 중국이 WTO에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랑 이제 종이랑 철강 등등 해가지고 얘네가 덤핑을 해서 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상관하게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제소를 했는데 이거를 중국 손을 들어줬어요. WTO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봐라. 미국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바마가 그랬듯이 트럼프도 똑같은 놈이다. 지금도 여전히 국제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니들 조사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미국이 똑바로 조사해서 바로 잡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라. 그래야지 양국 기업이랑 국가에 공평한 중국이 공평하다고 하니까 참 웃기죠. 이거는 공평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여태까지 공평하게 무역을 한 적이 없죠. 일부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기업이 그냥 진출 못하게 하고 중국 기업이랑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합작법인으로 들어가면은 합작이니까 이 기업의 기술력은 중국의 기술력이니까 기술을 넘겨야 되죠. 그리고 이 합작법인은 그렇게 판매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공정한 건가요? 엔터 사업도 우리나라 엔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그러고 저기 자동차니 다 합작법인으로 지금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얘네는 지들은 애초에 그냥 법 자체가 공평하지 않죠. 중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기술력 이 있는 기술력은 중국이 다 빼먹어도 되게 돼 있고 얘네 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랑 이렇게 합작법인도 아니에요. 중국이랑 거래가 있던 기업은 다 중국
이 기업의 기술은 다 중국의 기술이다. 뭐 이딴 헛소리까지 하는 놈들인데 공평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자기들을 이제 핍박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행위고 지들이 사드 보복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대국이 소국한테. 그러니까 공평이란 단어에 그냥 지들한테만 논리를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금 열받은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저런 거에 이제 좀 이제 굴복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죠. 바로 이제 지금 무역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잠깐 휴전을 했는데 협상 진행 안 되고 있죠. 지금 뭐 전화 통화로 이래저래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는데 어찌됐든 협상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잡혀야 되잖아요. 고위급 회담이 잡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지부진한 거죠. 이 시간이 이제 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WTO에 저렇게 나오고 중국이 또 이렇게 뭐 홈페이지에다가 대놓고 저런 소리를 올리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나쁘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WTO 똑바로 해라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공정하게 저런 중국의 횡포에 맞서는 미국이다. 우리는 공정하게 무역을 할 권리가 있다. 똑바로 판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화가 나니까 다시 3,250억 달러 관세, 이 관세 카드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죠. 중국 입 다물어라, 앵간히 해라,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무역 전쟁 확대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우려감 같은 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좋을 수가 없는 시장이다. 근데 한국만 유독 많이 밀렸어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일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겸사겸사해서 밀린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 관련 쪽으로도 해서 트럼프가 이제 시간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는 이제 뭐 북한이랑 뭐 엄청난 진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속도 조절하겠다잖아요. 중국이 우선이지 북한이 우선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중국을 해결하면 북한은 해결이 된다. 이 개념으로 보는 과거부터 말씀드렸죠. 중국이랑 북한이랑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해결을 해버려야 북한을 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국을 푸시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뭐 조금 이제 하락이 좀 깊어진 상황. 그래도 장중에 보시면은 1.36%까지 내려갔다가 절반은 아래 꼬리 달고 되돌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최악의 결과까지는 아니다. 오늘 우리가 뭐 여기 쭉 밀려갖고 2050포인트까지 밀려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디 저점 매수를 한 주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세력성 움직임도 있고 외국인도 일부 조금 들어왔고 뭐 큰 물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시면 제가 어저께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수급이 좀 잘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뭐 주식 산 거 없죠. 개인 뭐 좀 샀는데 기관이 좀 팔았다고 해도 이게 뭐 큰 물량은 아니죠. 744억이면. 그러니까 코스피 주식을 팔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갖진 않는다. 올라갈 가능성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게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저렇게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규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질 이런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안 좋은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팔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런 것들 해결될 거고 해결되면은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있죠.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이게 안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대량 매도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를 한번 봐드릴게요. 선물 같은 경우 매도가 나왔고 옵션 같은 경우 콜옵션 매도는 위로 올라가는 걸 막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2090포인트 여기를 넘어가줘야 여기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열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도 위를 막고 아래쪽을 열어놓은 안 좋은 포지션, 선물은 아래 하방향 포지션.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다. 대신 주식은 매도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기간별로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만기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하면은 한 9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한 건데, 그래도 잘 보시면은 2만 계약이 아직 매수 우위예요. 그죠? 2만 계약 매수 우위죠. 최근에 롤오버된 물량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정도는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약간의 비중 조절. 여기 저항 구간이니까 한 번 정도는 비중 조절할래.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줘야지 좋은 거라고 했죠. 2090포인트 어저께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20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 위에 61선 21선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를 빨리 안착을 해서 2130포인트를 넘어가 줘야지 우리가 한숨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은 이제 하락에 대한 위험이 벗어나는 건데, 2030포인트 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놓은 게 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약간의 글로벌적인 이제 불안한 이슈가 나오니까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는 양호한 수급이다. 자, 옵션 쪽을 봐드리면, 옵션 사실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번 달 뭐 만기일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보면은 외국인들 뭐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수급이 없어요. 매도도 아니고 매도 조금 왔다 매수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만기날 수급이 그 장 마감한 다음에 수급은 콜 매수가 들어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아마 한 적어도 한 15억 정도는 콜 매수 쪽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그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마감날 대량 매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근데 뭐 445억 이 정도 매도해도 뭐 60억 이상 그때 매도가 나왔었으니까 여전히 하방 포지션은 청산하고 위쪽 포지션이 좀 남아는 있다. 이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수급만 보고 전체적으로 하방 내려가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짧게 뭐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단기 방향으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6월 만기일 이후부터 그리고 7월 만기일 이후부터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수급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9월까지에서는 9월 만기일 안쪽까지는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그쪽이 좀 더 확률 있는 수급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풋옵션인데 미니 풋옵션을 봤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쪽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은 2050포인트만 유지하면 된다. 밑으로 좀 내려가도 여기 흔들기 나와도 빠르게 저점 매수가 나오면 된다. 내일 바로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오늘 저점 매수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렇게 회복하고 위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이 구간에 있으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자꾸 악재가 나오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특히 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렵잖아요. 지금 바이오주들 막 깨져 나가고 하니까 투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전기차 쪽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MLC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반도체 분야 쪽은 아직 짱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투심이 살아나야 돼요. 투심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최악의 구간이니까, 그래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올라가려다 자꾸 밀리고 미끄러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는 좀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일부 소수 종목만 지금 주목받는 건 보통 이쪽이 많죠. 일본에서 규제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규제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거는 국산화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일본이 무작정 규제는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거는 막다른 골목까지 막아놔도 옆에 도망갈 공간은 놔둔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자동차 쪽을 규제한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 세계에 안 팔려요. 그러면은 글로벌적으로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독일 자동차 사고 미국 자동차 사고 그 일본 자동차 사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쪽은 좀 달라요, 반도체랑. 그래서 자동차 규제 들어오면 이쪽은 이제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다. 물론 이제 뭐 대체 대안주들 또 이렇게 뭐 떠오르고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자동차를 뭐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뭐 문제는 좀 커지겠죠. 근데 반도체처럼 글로벌 사회에서 아주 푸시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천천히 봐야 될 텐데, 일단 이 규제 같은 경우는 21일 참의원 선고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17일이니까 내일 18일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가 가장 강력하게 푸시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에요. 뭐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문 쓰기 직전 뭐 이럴 때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그러잖아요. G20 회담에서 어차피 지들 휴전할 거면서 가기 전에 또 어차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참여선거 21일 날 있으니까 이게 얼만큼 이끌려갈지는 모르겠고 얼만큼 더 강력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 21일까지 요 구간에 막바지에 일본에도 지금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갈려가지고 일본이 좀 너무했다. 뭐 이런 여론을 갖고 있는 쪽도 많고, 아베를 지금 공격하는 의견도 많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를 지금 회수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21일까지는 일단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그냥 발을 빼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21일까지는 유지하는데 대신 좀 강력하게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 뭐 이쪽 같은 경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등등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규제가 조금은 풀리거나 어찌됐든 이제 공급을 아예 막을 수는 없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나 이런 다른 분야, 대체가 가능한, 다른 나라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제재가 들어오면은 좀 피곤해질 수는 있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솟아날 구멍은 일단 뭐 이주열 총재께서 고민을 하겠죠. 미국이 아직 안 내렸는데 이제 내리느냐 마느냐인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도 좀 이주열 총재도 좀 신중하신 분이라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할지 아니면은 상황 봐서 미국에 맞춰가겠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딸려서 올라온 거잖아요, 금리가. 우리 경제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미국에 맞춰서 올리느냐고 어쩔 수 없이 인상된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쪽에서 우려감 드는 건 있겠지만 우리는 강압적으로 올라온 거랑 같아요. 미국이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올라온 거랑 같아요, 금리를. 그래서 올리면 안 되는 타이밍에 올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주열 총재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겠죠. 그래서 요런 카드가 하나 있고, 만약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진짜 몇 달째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뭔 짓거리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경 이거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통과가 되는데 뭐 조건부 통과를 하던지 어쨌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IMF에서 뭐 구조 얘기했는데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근데 이거라도 일단 통과하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제가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정치인이라면은 이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그 표를 겨냥해서라도 이거는 저는 정치 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IMF도 구조라는데 6.7조가 뭐냐, 10조 하자, 11조 하자 이런 식으로 11 추경을 한 11조 정도 해서 아예 경기를 살려버리자. 지금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최저시급 막 올려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가고 경기들 어렵지 않느냐, 이거 좀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올리더라도 좀 완만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속도 조절하기 시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썼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가 아니고, 구조 IMF에서 구조 얘기인데 이것도 아니고 훨씬 못 미치게 하는 게 말이 되니 11조 정도는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이용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은 이런 안건이 나왔어 하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활력이 돌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런 부분들을. 그래서 뭐 그런 의견이 나와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지금 정치판은 추경이나 이런 경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경 같은 것들이 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런 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걸 좀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47,000원에서 47,500원 여기를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을 해주고 위쪽으로 한번 뻗은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고 21선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악의 경우 이 구간인데 44,000원 뭐 아래 구간, 요 구간인데 아마 61선 요 흔들기 지난번처럼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해서는, 이 구간에서는 요런 두 가지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무난한 거는 21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미리미리 좀 뻗어줘가지고 이걸 47,000원 돌파해서 위쪽에 한번 더 간 다음에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한번 이렇게 쭉 역시 안 좋네 하면서, 실적이 안 좋으면 밀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쪼로록 밀려갖고 47,500원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 그 다음에 약간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47,500원, 47,000원, 47,500원 요 구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그 돌파해서 안착할 때까지는 매도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길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그때 43,500원에서 44,000원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47,500원 말씀드렸죠. 한번 정리했죠. 이번에도 만약에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 이 아래도 좋지만 회복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빠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가는 게 맞다. 조금 비싸게 사도 47,500원 위에서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게 낫다. 이 관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다음에 보면은 오늘 뭐 좀 밀렸는데도 얘는 그냥 횡보하는 거죠. 지금 보면 밀렸는데 2% 밀렸는데 밀린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주가에서 횡보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돌파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했죠. 근데 하이닉스가 갑자기 미쳤다, 여기서 저점 매수가 개파락 나오는데 엄청 강하게 나온 다음에, 이날부터 제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고 하이닉스는 바닥권이었는데, 여기부터 해서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날부터 저점 매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다. 원래 다음날 보니까 갭상승 나오고 양봉을 뽑았죠. 원래 다음날 봤더니 갭상승 나와서 또 양보. 이 갭상승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첫날은 지지받으면서 21선 붙여놨는데, 붙여놓은 거를 갭으로 뛴 거잖아요. 이거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어서 돌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인데, 그거보다 좋은 거는 갭상승으로 해서 양봉 뽑아주는 게 이거는 이제 나무랄 게 없다, 이게 넘버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갭으로 돌파하는 양봉, 이게 나왔고, 또다시 61선을 갭으로 넘어서 돌파했죠. 그리고 여기 딱 붙여놔서 여기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양봉 3개에 뭐 양봉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이 구간 3일 만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갭이 나왔어요. 이 73,000원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73,000원으로 살짝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100원 모자라네. 100원. 여기 구간을 이렇게 갭으로 딱 넘었잖아요. 갭으로 넘으면서
양봉을 뽑아줬죠. 그래서 와 이제 하이닉스 저는 하이닉스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만큼 했으면 좀 쉬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횡보하면서 쉬는 게 제일 센 거고 밑으로 내려와도 만약 73,000원 유지가 될 것 같고 이거 이탈하더라도 밑에 61선 21선 있으니까 71,000원 부근 요 구간에서는 뭐 반등 나오겠죠. 이런 되게 낙관적인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 최근에 들어서는 이때까지만 수급이 안 좋았는데 66,000원 여기서 회복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려 회복하니까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 위쪽까지는 못 가고 힘이 좀 딸려서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게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 조정 나왔다고 해서 뭐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강한 종목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밀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면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18만원에서 입 벌리고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했는데 어제 반등이 이쁘게 나왔죠. 근데 더 못 가고 오늘 시장 영향력도 있고 해서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18만원 쪽으로 여러분들은 붙으면 좋겠지만 안 붙는 게 좋아요. 붙으면은 한번 이탈했다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기존에는 18만원 1000원에서 이렇게 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어제 강력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위에 이 음봉들 요런 거를 이제 제압을 못했잖아요. 이 특히 강력한 뭐 장대 음봉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매수가 아니라고 했고 차라리 여기서 입 벌리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니라고 했고 근데 요 구간까지 한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21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요 구간이라도 터치하고 밀렸다가 이렇게 21선을 20만원을 넘어가 줘야 되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18만원을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횡보를 하든 뭘 하든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시간을 때우고 자꾸 건드리면은 여기를 이번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럼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는 하세요. 지금은 밑을 건드려서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 구간에선 그냥 위쪽으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가주는 게 셀트리온한테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만원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게 낫겠죠.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0만원 부분 가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고 요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전기차 쪽이죠.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쪽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때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횡보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다. 원래 저항을 돌파할 때는 저항에서 한번 맞고 가격 조정을 받아서 밀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승 N자형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일진머트 이거보다 더 강한 거는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게 더 강력한 거라고 했죠.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유심히 좀 보시면 된다. 요 하단만 안 깨면은 위쪽으로 그냥 넘어갈 경우에 37,000원 넘어갈 경우에 이 종목은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다들? 그래서 돌파한 다음에 아래 오니까 37,000원 이제는 아예 지지선이 돼서 아래 꼬리 쭉 달면서 저점 매수 이틀 연속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그럼 이게 모양이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21선 요 분홍색 선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21선 올라오면은 이렇게 한번 터치하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지금은 그냥 여유 있게 21선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쪽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걸로 뭐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이나 보시라고 했는데 요것도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거는 그 18,000원 이탈하면 안 되고 19,500원 여기 넘어가면 진짜로 시세가 좀 더 강해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 19,500원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37,0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넘어가야지 진짜로 좋은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괜찮았죠. 그리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요것도 요 구간에서 멋지게 만들어졌죠. 요거 멋지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음봉을 제압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 음봉을 드디어 어제 제압을 하고 오늘까지도 뭐 멋진 모습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얘도
해줄 거 다 해줘서 좀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가도 돼요. 그냥 바로 돌파해도 좋고 쉬었다가 가도 되고 할 걸 다 해줘서 피닉스 솔루션 같은 경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고 신흥 SEC가 가장 강하고 가장 대장으로 먼저 올라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먼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 위에서 공략하지 말아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38,5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관심 가져라. 기억나시죠? 기억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감사하다고 뭐 어제 오늘 뭐 연락이 좀 오던데 요런 식으로 대응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위에서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러면 4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이랑 38,500원에 사신 분들이랑 지금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같은 종목인데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물리더라도 이 구간에 사면 억울하진 않아요. 이 구간에 사면은 42,000원에 사는 것보다는 억울하지 않잖아요.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사면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밀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거 사놓으면 그래도 억울하진 않다. 좀 덜 밀린다.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관련주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런 뭐 로보로모나 이런 종목들 요런 것도 이제 뭐 기회는 맞습니다. 오늘 뭐 보면은 이렇게 뭐 5,5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는데 기다리던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요런 것도 이제 뭐 관심 가져 볼 수 있겠죠. 로보로보 보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한 번씩은 뭐 스맥이라던가 계속 매매하기 좋은 종목 스맥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밀렸다 갔는데 밀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와주죠. 그만큼 3,000원 정도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뭐 강력한 의지 표면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요 21선 빨리 올라타는 게 중요한데 계속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지금 그래도 최근에 21선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거는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래량 실어준 거 아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거는 요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900원 뭐 아래쪽에서 저점 매수가 나오면 괜찮고 3,000원 이탈 안 하면은 제일 좋은 건데 뭐 오늘 뭐 약했으니까 내일 조금 밀려서 시작하더라도 요 한 2,900원 이하 2,850원 부근 요 부분까지만 안 밀리면은 얘는 언제든지 위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끼를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런 종목 뭐 말고도 뭐 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종목들. 그러니까 요런 거 많이 보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MLCC 삼성전기부터 시작해 갖고 요런 MLCC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기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받고 있고 94,000원 여기는 좀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해줬네. 진짜 요즘 이제 속된 말로 여러분 똥줄 타기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는 잘 지켜줘서 21선 다시 이 95,000원 위쪽으로만 다시 올라가 주면은 언제든지 위쪽으로 가려고 모양을 만들 가능성은 지금 만들어 놨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 거래량이 지금 실리면 안 돼.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받는 거는 이제 좀 뭐 횡보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증착 장비 쪽 뭐 SNU나 뭐 이런 쪽이 좋았죠. SNU랑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쪽이 좋았죠. 그래서 장중에 뭐 여기 뭐 도전까지 했었는데 이 위쪽을 도전했었는데 뭐 한 3,200원 정도 위쪽을 돌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00원, 3,250 요 구간. 요 구간을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한번 맞고 밀렸어요. 여기가 그 매도 구간이었는데 여기 딱 맞고 밀렸어요. 좀 아쉽긴 한데 요 지금 있는 이 하단 구간 요런 구간도 이제 뭐 의미는 있으니까 3,000원 뭐 요 아래 구간도 의미는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목표가에 왔다. 근데 요즘에는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더 안착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OLED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해서 증착 장비 쪽으로 해서 뭐 관련주들 뭐 SNU라던가 뭐 선익 시스템 이것도 뭐 한동안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한번 보였고 얘는 10,000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방벌이다 그냥 이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냥 10,000원 구간에서 끝나버렸어. 9,980원. 만약에 내일 뭐 갭상승 해가지고 위쪽으로 뽑아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겠죠. 근데 못 올라가고 이렇게 꼬리에 쪼르륵 밀려서 10,000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조금 밀렸다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스가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얘가 조금 먼저 얘는 좀 먼저 좋았던 게 있어가지고 이런 테마 이게 지금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했죠.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이 부분에서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야스 같은 경우도 후발적으로 해서 이거는 뭐 산업 자체가 뭐 잘 되고 있으니까 기업 자체가 그래서 야스도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21선 여기에 올라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26,500원 구간에 있는데 여기를 좀 넘어가 주면은 그 위쪽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위쪽에 그 28,500원 이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럼 또 새로운 시세를 또 만들어서 추세에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다. 21선 어차피 위쪽에서 빠르게 올라타면은 요거 살려갖고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근데 28,500원에서 한번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최근에 한번 이렇게 뭐 좋을 뻔하다가 혹은 바닥권 다지거나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조정받는 종목들도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테스라던가 테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쫙 올라온 다음에 지금 16,000원 이렇게 멋지게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터치하고 16,000원 요 구간까지 해줬는데 요런 구간에서는 한번 더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18,000원 요 구간에서 한번 저항 받더라도 19,500원 여기는 한번 두들겨 볼 것 같고 여기를 넘어간다면은 2만원 위쪽 시대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그 뒷일이니까 일단 19,500원이라도 가야겠죠. 지금 16,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야겠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 61선 있는 구간 그리고 13,000원 있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항 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았고 밀렸는데 요게 이렇게 조금 밀려 내려오더라도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요 구간에서만 지지 잘 받으면은 다시 한번 13,000원 두들길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위쪽으로 진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6,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고 16,000원도 넘어가면 이제 위쪽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3,600원 여기 돌파 시도 쭉 나왔다가 쪼르륵 밀려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는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뭐 여기는 지지받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2,800원 구간인데 뭐 아래 뭐 100원이죠. 오늘 아래 꼬리 쭉 달고 요 2,800원대 오니까 아래 꼬리 쭉 달고 왔는데 요것도 이제 반등 타이밍이 오긴 해서 2,800원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 요 구간에서 저점 매수 나온 거를 지지라고 생각하고 아예 내일부터 양봉을 하나 뽑아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임 보면서 보시면 돼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조정받는 종목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제일 안전하겠죠.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내려올 수 있는 만큼 멋지게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여기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여기 이제 그 7,000원 전후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6,800원에서 7,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계속 이제 지지와 저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요런 구간만 잘 지켜주면 그래도 뭐 최악은 아니다. 6,800원 이탈하는지 잘 봐야겠죠. 여기만 지지해주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7,000원 위로 올라서 21선 터치 한번 하고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다이아처럼 이제 그 수소차 쪽도 한번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여기서 이제 지금 3만원 전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다시 한번 27,500원 부근 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탈했다가 뭐 이런 뭐 움직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럼 피곤하잖아요. 가능하면은 여기 3만원 전후 요 구간에서는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좋다. 그래야지 밑에 안 보고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게 좀 많아요. 우리가 그 자동차도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100m까지 해서 푸앙 해서 가는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거 나올 때까지 숨 고르기 하고 막 엔진 뭐 가열시키고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열시키는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 요게 고위급 회담 날짜가 잡혔다 해서 뭐 언제 만나서 좀 좋은 대화가 오간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금리는 지금 인하하는 기조로 나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7월은 별 기대감을 제가 안 갖고 있다. 안에 되면 대박인데 별 기대감이 없다. 8월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진짜로 제외하느냐를 보고 제외하기 시작하면 이건 전쟁이에요. 그거는 진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외가 되면 진짜로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좀 강하게 조정을 또 받을 수는 있다. 그거는 좀 큰 거예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는. 설명은 앞에 많이 드렸으니까. 사건만 말씀드려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8월 2일인가 8월 초에 뭐 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만 이제 뭐 우리랑 지금 협상 중이니까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협상 중엔 좀 지연해 주겠다. 아니면 요걸 미국이 좀 개입하는 경우, 미국이 좀 개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요걸 지연시키거나 뭐 하는 글로벌 경기에 타격을 줄 만한 요소는 일본이 좀 뭐 지들이 뭐 대승적으로 결정해서 글로벌 경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한국을 좀 봐주겠다 이딴 소리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연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나오기만 해도 가능한 충분히 우리 시장에는 양호한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8월에 한 발만 지연시키는 정도로 한 발만 물러나도 이게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주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래서 8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좋아요 표시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영상을 꾸준히 받고 싶다. 또 종목하고 교육하고 다 올려드리죠. 그래서 요 꾸준히 받고 싶은 분은 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야지 제일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그리고 영상 이렇게 그 밑에 리스트 있는데 요거 맨 밑으로 내리면은 요 터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 댓글 다는 란에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요 3이 잘 보고 있다. 영상 잘 보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요 정도는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수가 저희 영상에 대한 만족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제가 제 이 채널에다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고 만약에 만족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원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상 수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수 줄어들더라도 시황 영상은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다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 댓글 3 하나씩만 달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